역대급 망작 마담 웹. We'll be ready. 이것은 코미디 영화인가 히어로 영화인가?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2018년 베놈 1편을 시작으로 2021년 베놈 2 렛데어비 카니지, 2022년 모비우스, 그리고 2024년 올해 개봉한 마담 웹. Why aren't you scared of me? Why do you care for me? Your future was almost so different. 베놈 1편은 월드박스 오피스 8억 5,600만 달러 흥행에 국내 관객 수 역시나 388만으로 대박을 터뜨렸고, 2편은 5억 6천만 달러 흥행에 국내 관객 수 212만 명으로 좀 많이 줄긴 했으나 그래도 이때까진 그럭저럭 괜찮았죠. 헌데 문제는 그 다음. 모비우스는 월드박스 오피스 성적 겨우 1억 6,700만 달러에 국내 관객 수 역시 꼴랑 47만으로 폭망. 그렇게 모비우스를 비꼬는 밈까지 생겨날 만큼 역대급 망작 히어로라는 혹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I am inevitable. And this is Morbid Time. 많은 마담 우엑, 아니 마담 웹은 제작비 8천만 달러로 월드박스 오피스 꼴랑 9,700만 달러, 말 그대로 대폭망. 국내 관객 수 역시나 150만 도, 그렇다고 15만 도 아닌 겨우 1만 5천 명으로 DC의 역대급 망작으로 손꼽히는 버즈 오브 프레이도 40만 명이 보았고, 사잠 신들의 분노, 아니 신들의 분노도 7만 8천 명. 또 마블 영화 사상 가장 최악이라는 더 마붕수도 69만, 그 이전 그린랜턴조차 21만 명이나 동원했는데 마담 웹은 단 1만 5천 명으로 흥행 스코어 면에선 비교 불가, 역대급 망작 1위에 등극했죠. I can see the future. Oh, what the hell? 그렇다면 마담 웹은 왜 폭망했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이름하여 개그하고 자빠진 마담 웹,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마담 웹이 어떤 캐릭터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1980년 처음 등장한 마담 웹은 눈이 보이지 않고 거기다 근무력증으로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기에 신체적 제약은 많지만 대신 텔레파시와 천리안 능력을 가졌으며 여기에 미래를 보는 예지 능력과 심지어 차원간의 문을 열 수 있는 넘사벽 능력을 갖고 있었죠. My name is Ben Riley. I'm related to this reality's Peter Parker.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육체 능력에 특화되었다면 마담 웹은 사이오닉 계열의 몰빵한 인물, 그렇게 전면에 나서기보다 주로 후방에서 스파이더 패밀리들을 지원하는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며, 이는 엑스맨의 찰스 자비의 교수와 매우 비슷한 능력과 포지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페서 X도 갖지 못한 예지 능력은 정말 사기급으로 이 부분은 뒤에 더 다루기로 하며, 아무튼 여기서 소니가 마담 웹을 세 번째 주자로 택한 이유가 바로 프로페서 X처럼 구심점이 되는 인물로 쓰기 위해서였죠. 다시 말해 지금까지 등장한 베놈, 모비우스, 그리고 스파이더 우먼들, 여기에 앞으로 등장할 크레이븐 더 헌터나 블랙캣, 나이트워치 등등 이들의 연결고리이자 중심이 될 인물인 마담 웹을 빠르게 선보인 것으로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 중요한 캐릭터라 할 수 있습니다. Great hour will come. 하지만 의도만 좋았지 영화는 최악 중의 최악, 역대급 똥망 영화가 되고 말았으며, 그 똥망 원인의 핵심은 바로 그지 같은 시나리오와 멍청한 인물 설정에 있었죠. 일단 영화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근무력증을 갖고 있던 태아를 고치기 위해 마담 웹의 어머니는 신비한 거미를 찾아 아마존 정글을 가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거미를 찾지만 So much power. Give me the spider. No, you're making the wrong decision. 이를 노리던 이즈키엘 심스에게 거미를 빼앗기고 심지어 총까지 맞는데, 이때 신비한 부족의 도움으로 거미에게 물리는 민간요법 치료를 받지만 끝내 어머니는 목숨을 거두고
천만다행 마담앱은 근무력증을 고치고 태어납니다. 이후 30살이 된 마담앱은 응급구조요원으로 활동 중 사고를 당하는데 이때 죽음의 문턱에서 능력을 각성. You are the only one who can change the future. 한편 어머니를 죽이고 거미를 훔쳐간 이즈키엘 역시나 거미의 힘으로 초인이 되었고 그에 따라 3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전혀 늙지도 않은 모습. 헌데 이즈키엘은 스파이더 우먼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예지몽을 지속적으로 꾸게 되고 이에 따라 스파이더 우먼들을 먼저 죽이려 하죠. 따라서 아직 각성하기 전인 스파이더 우먼 3명을 이즈키엘이 찾게 되고 여기에 마담앱이 얽히며 소동이 벌어진다는 것으로 결국 마담앱이 이즈키엘을 물리치고 이들을 구하게 된다는, 표면적으로는 일단 히어로물의 플롯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디테일을 까고 보면 엉성하다 못해 헛웃음만 나오는 상황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전개들의 연속이었죠. 어떤 미친놈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보통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행동이겠죠. 그리고 제 아무리 영화가 무엇이든 가능한 허구라 하지만 판타지나 개그 장르 혹은 별도의 세계관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반적인 상식이나 자연스러운 인과관계를 따르기 마련. 헌데 영화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아예 무시하는 비상식, 무논리 행동들을 이어갑니다. 가장 먼저 이즈키엘이 목숨을 노리고 쫓아오기에 택시를 훔쳐 타는 일행들. 여기까진 당연한 수순. 헌데 119 구급대원이 애들을 데리고 향한 곳은 경찰서도 소방서도 아닌 바로 숲. 아무것도 없는 숲속이 안전하다며 애들을 던져놓고는 마담앱 자신은 그 자리를 떠나죠. You can't just leave us here. We'll be okay, Julia. We don't need a babysitter. Just, be, like a Girl Scout girl. Be that. Just be that. Can you bring us some sandwiches? 그리고 여기서 웃긴 포인트. 택시의 번호판을 떼버리고선 이후 계속 자신의 차처럼 사용.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이 차로 이즈키엘을 한번 들이받기에 본넷과 범퍼가 찌그러지기까지 하지만 Get in! I'm so sorry, Cassie. 그래도 이걸 타고 계속 도시를 활보합니다. 아니, 도난 차량에다 번호판도 없고 심지어 파손까지 됐기에 눈에 띄어도 확 띄는데 이걸 계속 몰고 다닌다? 무슨 GTA 게임도 아니고 장난하나요? 한편 굳이 숲속에 데려다 놓은 애들은 배고프다며 식당을 찾아 큰 길로 내려오는데 뭐 먹고는 살아야 하니 여기까진 오케이. 근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남자를 꼬시려고 갑자기 식당에서 춤을 춘다? 그것도 작은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무슨 머가리 꽃밭이 단체로 풀만 개 했는지 어이가 뺨을 후드려 까는 상황이었죠. 거기다 이즈키엘의 독공격에 대비하는 CPR 강습. Sorry, Cassie. Ready? Yep. And go. Get ready. 2, 3. Perfect. Nice job, Anya. 이쯤 되니 이건 그냥 개그 영화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담앱이 어머니가 남긴 자료를 갖고 급 아마존 정글로 향하는 장면. 이때 위성 GPS가 있어도 모자를 파네 그녀의 손에 들린 건 겨우 지도 한 장, 그리고 사진 속 나무 형태를 맞춰보며 아, 여기가 맞는가벼 하는 모습이라니. 아니, 30년이 지났는데 나뭇가지가 어제 찍은 것 마냥 똑같다고? 또 그걸 지도 한 장으로 찾아낸다고? 와, 대단하다 대단해.
거기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제세동기 공격 장면. 이즈케일이 쫓아오자 이처럼 제세동기로 물리치는데 Ready? Yep. Now! 어이없으면서도 또 다른 의미로 정말 신박한 연출. 이 영화의 장르는 정말 히어로물을 가장한 순수 코미디인 듯한데 문제는 이런 개그 포인트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히어로 영화는 주인공뿐 아니라 빌런의 간지 역시나 중요. 하지만 이즈케일은 간지는커녕 앞서 설명한 제세동기 장면처럼 어설프다 못해 웃음벨 수준의 처참함만 보여주었죠. 일단 이즈케일은 왜 빌런이 되었는가? 이에 대한 인과관계나 배경 설명 역시 전무. No, we could help so many people. I'm not interested in helping people. No one helped me when my family was starving. You could just walk away. 또 힘을 갖고 난 뒤에 악행에 대한 묘사도 전무. 스파이더맨에 버금가는 힘을 갖고도 30년간 그가 벌인 짓은 그저 내 집 마련한 것이 전부로 이건 극악무도한 빌런이 아니라 뭔가 공감되는 소시민의 모습이었습니다. These are not our missing persons. 거기다 그토록 강한 힘을 갖고서도 여고생 3명을 잡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들. 또한 아직 제대로 각성하지 못한 마담 앱을 상대로도 매번 나가 떨어지는 파워 묘사. 특히나 이 장면이 과관으로 날아오는 구급차에 스스로 점프해 맞아주는 멍청함까지. 보너스로 자기가 깐 수류탄으로 자폭하는 스윗함이라니. 여기서 또 포인트는 그 폭발 속에서도 그을음이나 기스 하나 없는 대단한 슈트였죠. 나아가 마지막 전투신. 우선 도심 한가운데 폭발물이 가득한 것에 대한 설명은 가볍게 생략. 또 분명 날아가는 건 폭죽의 모습인데 그 위력으로 벽이 뚫리고 Come on, up there! 더 나아가 콘크리트 천장도 뚫리고 심지어 폭죽을 맞고 헬기까지 폭발하고 마는 그리고 폭발의 여파로 철판들이 종이장처럼 날아다니는 상황에 그걸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올리는 이상한 마담앱. 얘는 분명 신체 능력은 떨어지고 사이오닉의 몰빵한 능력자인데 말이죠. 반면 이즈케일은 폭죽을 맞고 나가 떨어진다던가 또 떨어지는 철판에 힘없이 깔린다던가 결정적으로 간판에 깔리며 최후를 맞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능력 묘사와 결말까지 대단하다 대단해. 이건 그냥 뭐 병신 중에 상병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지같은 연출은 애초에 파워 밸런스와 궁합을 맞추지 못했던 것이 원인으로 따라서 이 부분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로 작용했죠. 미래를 보는 능력. 수많은 초능력 중에서도 단연 넘사벽 사기라 할 수 있으며 영화에서 마담 앱은 미래를 경험하듯 본 후 다시 현재로 돌아와 대응, 지속적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시간여행과도 거의 흡사한 것으로 따라서 이런 막강한 능력에는 반드시 특정 제약이나 약점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닥터 스트레인지의 타임스톤 같은 경우 함부로 사용하면 영원한 시간 속에 갇힌다는 엄청난 제약이 있었고 그렇기에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What did the book say about the dangers of performing that ritual? Temporal manipulations can create branches in time, unstable dimensional openings, spatial paradoxes, time loops. You want to get stuck reliving the same moment over and over forever or never having existed at all? 여담으로 미래를 보는 타임스톤 능력이 없었다면 어벤져스는 타노스를 이길 수 없었고 How many did we win? One. 반대로 타노스가 패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 타임스톤의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헌데 마담앱은 이런 막강한 능력을 쓰는데 단 1의 제약도 없었고 급기야 후반부에는 거의 모든 상황을 초단위로 통제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Wait, get down! Let's go! Let's go! Honey! 한마디로 타노스 하레비가 와도 죽일 수 없는 능력 치묘사. 그렇게 이 같은 사이오닉 계열의 상대는 엑스맨 아포칼립스의 경우처럼 당연히 그에 준하는 사이오닉 능력을 지닌 상대가 필요한데 Go, Gene! Gene, let's go! 헌데 여기에 이즈키엘처럼 그저 힘만 믿고 직선으로 덤비는 똥멍청이를 붙여놨으니 애초에 긴장감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상황. 나아가 육체적 능력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이즈키엘이 날린 혼신의 일격을 맞는데도 불구 끄떡없다는 묘사. 그러니까 이건 전투 액션이나 세부적인 묘사 전반이 엉망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안 그래도 재미없는 영화를 더 나락으로 떨구고 말았습니다. 또한 흑인 백인 라틴계 인종별로 모아놓은 이 노매력 스파이더걸들 역시나 문제. 외모만 최근 트렌드와 맞지 않게 괜찮았지 영화 내내 상황에 맞지 않는 멍청한 행동들의 연속들. 그저 꺼다놓은 보릿자루 같은 역할로 마지막에 그놈의 CPR로 마담앱을 구해주는 것 외엔 이렇다 할 화력도 없었죠. I'm getting a little tired. Okay, I'm right here. Cassie, wake up! Please. Cassie! Come back, Cassie. We're here, Cassie. We're not leaving you. 따라서 행사에 입고 나온 노출 의상이 영화보다 더 볼만했다는 의견들이 속출. 더구나 이 시드니 스위니 누님은 영화 내내 꽁꽁 싸매고 있었기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 몸매가 어우야, 사랑하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없이 들어간 피터 파커 출생 떡밥도 미적지근. 삼촌 벤 파커 역시나 특별한 역할이나 눈에 띄는 활약 없이 그저 끼워넣기 수준으로 별로 그저 들러리에 불과했죠. Hey! Whoa! 결국 마담앱은 시나리오부터 디테일, 빌런, 액션, CG, 떡밥 등등 처참한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며 히어로 영화사 최악의 영화 중 하나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소니 너네는 그냥 영화 만들지 말고 마블의 빌부터 살아라. 그럼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